어려운 형편에 점점 쌓여만 가는 고지서. 한숨만 나오는 상황에 수민 씨는 결국 재혼 후 남처럼 살던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. 여보세요? 아버지, 저 수민인데요. 잘 지내시죠? 나야 뭐 그럭저럭 지내고 있지. 아이 근데 너 평소에 전화 한 통 없다가 오늘 무슨 바람에 전화를 다 했냐? 아이, 요즘 김서방이 쫄딱 망했어요. 아버지가 생활비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? 아이고, 네가 시집간 지가 언젠데? 정이나 그러면 시댁에 부탁을 하든가. 아버지 재혼하시고 양육비 한 푼도 안 주셨잖아요. 15년도 더 지난 양육비 얘기가 지금 왜 또 나와? 예비 바쁘니까 끊어. 여보세요? 아버지! 서로 감정만 상한 채 끝나버린 대화. 그러던 어느 날 수민 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. 바로 아버지와 재혼한 새어머니였는데요. 그리곤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. 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. 뭐라고요?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아버지. 그리고 며칠 후 마음을 추스리기도 전에 새어머니가 수민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. 지냈지? 저기 사실은 내가 이것 때문에 왔어. 이게 뭐예요? 새어머니가 건넨 서류는 바로 재산 상속 포기서. 상속 포기요? 아니 내가 네 아빠랑 살면서 사업도 도와 병수발 다 해. 고생은 내가 다 했잖아. 그러니까 우리가 마저 가져야지 많이. 아버지 재혼하시고 제 양육비 한 푼도 안 주셨어요. 아줌마 아들은 생활비 몇백씩 주고 결혼할 때 2억도 줬다면서요. 예, 너는 내 남편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? 네 아빠가 그러는데 전화하면 맨날 돈 얘기만 했다며. 저도 아버지 딸이에요. 저 이거 못 써요. 가져가세요. 왜 못해? 평생 받지 못한 양육비와 아버지의 재산. 수민 씨는 이제라도 그 보상을 받고 싶다는데요. 저는 아버지가 재혼하고 나서 양육비 한 푼도 못 받았어요. 아니 양육비도 못 받고 상속도 못 받으면 저는 어떻게 해요? 저 상속비 받을 수 있는 건가요? 네. 이거 속상하네요, 진짜. 아니, 제가 딸이라서 뭐 따님을 대변하는 거 아닙니다만. 아까 그러셨잖아요. 피는 불보다 진하다. 왜 피가 같은 피여야 이렇게 상속이 된다. 이랬는데 살아계셨을 때도 친딸은 안 챙겨주고 그러니까요. 새 아들만 그렇게 뭐 결혼자가 아까 2억 원이요? 야, 이게 말이 됩니까? 어떻게 된 거예요, 상숙 씨? 뭐 제가 잘못한 거는 아니고 그래도 피를 따라가니까 그치. 네. 이게 아무리 연락을 안 하고 뭐 못 빼더라도 딸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맞아. 자, 하나하나 궁금증을 짚어보겠습니다. 우선 네. 첫 번째는 보니까 이제 아버지 친딸이 있단 말이죠. 이 친딸이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긴 한 건가요, 변호사님? 네, 실제로 이제 저희가 상속 사건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.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그러니까 혼외자가 등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서 못 받은 양육비와 그다음에 상속을 하겠다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내용이 이제 현실에서는 많이 고민이 되는 내용입니다. 그런데요, 양육비라는 건요, 누가 받는 거냐면 본인이 받는 게 아니에요. 이 아이를 키워준 부모가 엄마가 받는 거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딸은 아니고 어머니입니다. 네, 그래서 그건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양육비와 관련해서 그러면 아버지가 양육비 당연히 물어줘야 되겠죠. 줘야 되는 돈이에요. 그럼 안 줬으면 이게 채무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. 그럼 양육비를 줘야 할 채무가 상속이 돼서 지금 새 어머니에게 그럼 청구를 할 수 있느냐, 상속인으로서 청구를 할 수 있느냐, 그 문제가 좀 발생해서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? 네. 근데 이 경우에는 안 됩니다. 양육비를 지급할 채무는요, 아버지만 부담하는 일신 전속적인 의무예요. 그래서 요거는 상속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상속인은 어머니에게 이걸 주장할 수는 없는 거고요. 그래서 양육비와 관련해서 이제 약간의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럼 그 어머니가 이 상속인을 상대로 해서 그 새로운 배우자, 지금 상속인이죠, 재혼한 어머니 상대해서 할 수가 없어서 기본적으로 양육비는 좀 청구할 수 없을 가능성이 커요. 네.
아, 역시 또 하나 배웁니다. 뭔가 고민되는 게 있으면 빨리 상담을 해서 빨리 뭘 해야지 받지. 시간 지나면 이게 안 되는구나.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으니까. 지금 따님의 네. 질문은 약간 말이 안 되는 거였네요. 네, 빨리 직접 네. 양육비를 받을 수는 없는 거였네요. 네. 근데 저 아까 화면 보면서 궁금한 게 그 네. 따님 나이가 20대는 아니고 30대처럼 보였는데 네. 다 컸잖아요. 그렇죠. 혹시 양육비도 뭐 그 소멸시효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혹시 있는 건 아닌지. 그래서 기간이. 제가 아까 네. 혼외자 말씀드렸잖아요. 네. 그래서 재혼한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상속이 일어나면 그 어머니가 나타나서 과거 양육비를 전부 다 청구를 했었어요. 네. 그러니까는 시간이 지나도 양육비와 관련해서 합의된 바가 없다면 아예 한 번도 판결도 받은 적이 없다면 네. 구체적으로 권리가 생겨난 적이 없지 않느냐. 소멸이라는 거는 권리가 있어야 소멸하는 건데 아예 그런 권리가 한 번도 청구된 적이 없으면 이거는 시효 없이 계속 청구를 할 수 있다. 이게 이제 기존의 대법원 판례였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4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나타나서 합의된 바가 없으면 과거 양육비 다 물어내라 해가지고 뭐 1억, 2억 이렇게 받아가곤 했었습니다. 네. 그랬는데 이게 이제 판례가 바뀌었어요. 이러다 보니까 너무 오래된다. 그래서 이제는 성년이 된 이후에 10년이 경과하면 이제 더 이상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. 이래서 요 지금 사연 속에 있는 자녀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네. 성년이 지나고 10년이 안 지났다면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청구를 할 수 없을 겁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렇다면 새 어머니의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 아버지의 재산이 본인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일군 것이기 때문에 다 자기에게 그 의미가 있다, 자기에게 역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연 속 딸에게 재산 상속 포기를 네. 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? 일단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네. 여러분 이제 혹시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나 그러면 이제 상속 포기를 하라 이렇게 이제 주변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아직 미소년 자녀인데 삼촌이 나타나서 내가 다 관리할 테니까 너희는 나만 믿어. 이거 서류에 사인을 해. 그래서 상속 포기 사인하잖아. 큰일 나요. 한 번 사인하면은 아버지 어머니 재산이 아무리 많이 많아도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한 푼도 못 받습니다. 그러니까 절대로 상속 포기에 함부로 사인하지 마시고 유일하게 상속 포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. 언제냐? 빚이 너무 많이 남기고 돌아가시죠. 그때 상속 포기하면 좋겠죠. 그때도 사실 상속 포기보다 한정 승인 제도가 있으니까 그 경우에도 함부로 사인하지 말고 전문가에 꼭 상담을 받은 다음에 뭐 이렇게 도장을 찍는다든지 하셔야지 절대로 함부로 찍어주지 마시고요. 네. 그다음에 또 중요한 제도가 뭐냐면 특별 수익이라는 제도가 있어요. 이것도 생소하시죠? 이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래요.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셨는데 장남만 이뻐하신 거예요. 그런 경우 옛날에 많잖아요. 그래서 장남한테만 집도 사주고 뭐 고액의 뭐 현금도 주시고 유학비도 다 대주고 나머지 자녀들은 찬밥이었다. 네. 그래서 장남은 지금 너무 잘 살아. 근데 이제 아버지가 집 하나 남기고 돌아가셨어. 그랬더니 이제 와서 장남이 야 그것도 똑같이 나누자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형평이 맞아요, 안 맞아요? 안 맞아. 안 맞잖아요. 그래서 우리 법은 형평이 맞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장남이 가져간 것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. 그것도 다 같이 포함해서 나누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 장남이 집을 가져갔다? 그럼 집도 포함하고 뭐 고액의 교육을 받았다? 그럼 그것도 포함해서 나누는 게 특별수익이라고 하거든요. 자, 그럼 여기서 그 의문점이 있죠. 아니 그럼 배우자에게 준 것도 특별수익에 해당하느냐? 남편이 예를 들어서 그 재산이 12억이 있는데 반을 아내한테 고마워서 반을 줬어요. 네. 그럼 그거는 특별수익이 아니에요. 그걸 또 다시 포함해서 상속해서 나눠야 돼요? 아니면 그거는 이미 준 거니까 그냥 어머니 걸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어떨 것 같아요? 어머니 거? 포함시켜야 되는. 어머니 어머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케이스를 나눠봐야 되는데요. 네. 예를 들어서 한 30년, 40년 같이 고생한 조강지처다. 그럼 반 나눠주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 판례도 재산 예를 들어서 한 6억 정도를 배우자에게 준 거는 특별수익이 아니다. 그 배우자 거다.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재혼했는데 1년도 안 됐어. 근데 반을 다 가져갔다. 그럼 너무 부당하게 많잖아요. 이런 경우 특별수익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안별로 이건 특별수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. 법은 항상 형평에 맞아야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니 네. 요 사례 같은 경우는 새어머니에게만 상속이 되나요? 아니면 딸하고 새어머니 둘 다 상속이 가능한 건가요? 당연히 딸도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상속이 되죠. 포기각서만 안 쓰면. 예,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배우자가 상속을 더 받게 돼 있어요. 1.5배 더 받습니다. 이거는 10년을 살건 20년을 살건 단 하루를 살아도 배우자는 자녀보다 1.5배를 더 가져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 재산이 9억이다. 네. 그러면 1.5대 1로 나누면은 배우자가 5억 4천만 원 정도 갖고요. 그다음에 따님의 경우는 3억 6천만 원 상속을 받게 돼요. 여기 이제 법인데 이것도 이제 좀 약간 다른 경우가 있어요. 이것도 혼인 신고를 한 경우에만 문제가 되고요. 만약에 새어머니랑 결혼했는데 혼인 신고 안 했다. 예. 그럼 사실로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. 그래서 혼인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시고요. 또 재혼했는데 새어머니에게만 다 주고 또 세 자녀에게만 재산을 다 증여한 경우가 있어요. 네. 네. 이럴 때 친딸이 마지막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게
바로 유류분. 유류분. 맞습니다. 잘하시네. 그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.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아니 근데